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 플러스 열정과 신념 영어 학원의 총괄을 맡고 있는 리즈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하셔야죠. 오늘 또 이제 귀한 토요일인데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시기다 보니까 바쁜 시기다 보니까 학년이 바뀌는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주말마다 연일 어머님들 모시고 이제 이런 뭐 입시 얘기다, 공부 얘기다 이런 거 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저희는 뭐 시기별로 항상 이제 어머님들께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을 이제 항상 드리는데 7월 달부터 이제 바삐 뭐 예를 들어서 중3 아이들 같은 경우 예비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교 선택부터 시작해서 특목 세미나는 뭐 늘 진행을 하고 있고 11월 달만 하더라도 11월 첫째 주 1일날에 이제 예비고 대상 설명회를 또 했었고 1차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주 8일날에는 특목 설명회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은 예비고 2차이면서 동시에 예비중 1차 다음 주에 또 예비중 2차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 순차적으로 모시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다 6학년 어머님들이시죠? 그쵸? 네. 어떠세요? 질문이 너무 이상하네요. 그죠? 질문도 잘해야지 되는 건데 요즘 좀 그죠? 질문을 잘해야 되는 시기인데 제가 오늘 이제 풀어드릴 이야기는 사실 소프트한 이야기를 안 갖고 왔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지금 고등부 세미나를 저도 계속 하면서 늘 이제 드는 생각도 그렇지만은 지금 예를 들면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고등부를 설명하는 만큼 이렇게 계속적인 내용을 제가 계속 아무리 반복을 해도 미리부터 준비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이 생겨요. 결국은 이제 또 뭐 말 하나마나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들도 뭐 거의 뭐 저만큼 잘 아실 수도 있는 어떤 입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우리 아이들 때 되면은 다 많이 또 바뀔 겁니다. 지금하고는 달리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고1 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2025 개정이 지금 진행이 되지만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막상 고3 때 되면 대학은 또 어떤 정책을 또 내놓을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교 갈 때는 또 판도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맞춰가지고 눈치 싸움 해갖고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기본적인 어떤 키워야 되는 소양 그러니까 뭐 입시가 바뀌더라도 결국은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미리부터 준비를 시키려면 결국은 시간의 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심지어는 이제 지난주 세미나 할 때 그냥 어머니들한테 막 제 혼잣말로 그랬어요. 저 EPT 가지고 고등부 EPT 갖고 EPT 가지고 예비중 세미나 때는 그대로 쓸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결국은 저는 이제 아까 앞에서 1부에서 인사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대입 얘기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미리 좀 드릴 거고요. 그러면 그 멀리 이제 좌표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타고 내려와서 지금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있고 시켜야 되는지 중학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괜찮으시겠죠?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자 인사드렸습니다. 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그래서 저희는 입학하면은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좋은 학생이라고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든 성적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입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기 때문에 방법적인 부분 훈련시키고 하면서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하고 영어는 무조건 100점이다. 이렇게 저희는 슬로건을 걸고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어머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뭐 너무 당연히 뻔히 좋은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100점 맞으면 좋은 건데 그런데 왜 이것이 서로 간에 납득이 너무나도 되는 이야기인지는 또 조금 이따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그래도 이제 이게 빔이 크기가 적절해가지고 괜찮은데 3층은 이제 사실 오늘 3층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예비고 어머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예비고 세미나실에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초등관에서 오늘 진행을 하는 거고 3층은 엄청 커요 스크린이. 제가 이걸 띄워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우 너무 징그럽다 그랬는데 여기는 좀 적절하네요. 네, 저는 2013년 5월 평촌 YNS 개원할 때부터 평촌관을 이끌고 있고 초등, 중등, 고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운영이자 학습 코칭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2019년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와서 졸업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6년 후에 얼마 전 8월 15일 날 와가지고 또 거의 그대로의 아이들이 이제 나이를 6년을 먹어가지고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들도 저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자랑이자 저의 경력에 뭐 전 어디 이런 것보다 저는 이제 이런 게 경력이죠. 지금 거의 뭐 스카이 이런 데 다 가 있고 뭐 아니면 대기업에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매년 좋은 인재들을 배출해내는 학원이고요.
네, 이거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집어넣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질문을 잘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앞에서도 제가 이제 뭐 농담 삼아서 써놨지만 저는 이제 I나 E를 왔다 갔다 하는 NT제예요. 그리고 T는 뭐 잘 안 보이지만 T를 굉장히 세고 크고 해놨죠. 뭐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싹T 뭐 이런 거예요. 저는 무슨 순간이 닥치더라도 굉장히 이성적인 저희를 하는 사람이고 저의 취미는 커리큘럼 리뉴얼하고 세미나 자료 갈아엎고 회의 미팅 세미나 기획하는 거예요. 매년 저희는 지금 십수년을 제가 운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당연히 10년 전이라면 커리가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지만 심지어 저희는 작년에 썼던 커리도 거의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볼멘 소리를 좀 하시기도 하세요. 왜 미리미리 좀 계획이 나오고 미리미리 교재도 좀 나오면 좋겠는데 물론 뭐 당연히 이제 미리 몇 달 전부터 드리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때그때 트렌드가 또 달라지고 그때그때 저희가 아무리 대형 학원이라고 하지만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수준이 미묘하게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늘 반영하고 하느라고 많이 이제 한마디로 고민을 많이 하는 학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회의도 많이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회의를 엄청나게 치열하게 했어요. 그래서 매일 회의를 당연히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이랑 막 회의를 하면서 제가 나는 이제 이렇게 시각적인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SNS나 이런 거를 제가 막 예민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뭐 음식 사진 같은 것도 다 먹고 나면 생각나서 막 찍고 막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어머님들한테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을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드릴 때 우리 회의하는 사진 같은 것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GPT한테 시켰어요. 한번 만들어 보라고. 딱 느낌이 딱 GPT 삘이죠? 그래서 제 앞에 있는 그 프로필 사진을 주면서 이제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줬더니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아니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가 무슨 차 마시면서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치열하고 심각한 분위기로 좀 다시 한번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저래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참 그래 이제 우리가 도구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활용하는 시대가 됐구나.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도 결국은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꼭 AI 뭐 챗GPT 이거를 쓰는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공부도 하나의 수단이니까요. 이 수단을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하게끔 하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다시 또 집중을 해야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또 굳이 덧붙이면서 네. 자 1부는 제가 이제 저의 이야기에서 1부, 2부를 간단히 나누면 1부는 대학 얘기할 거고 2부는 고교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이제 학습 전략 쪽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예비고를 1차, 2차로 나눠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워낙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1차 때는 입시 쪽으로 좀 더 치우쳐서 얘기를 하면서 고등학교도 제가 안양권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성적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교과 깔려있는 교과목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예비고 같은 경우도 학습 전략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돼 있고 우리 예비 중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어머님들 1, 2, 3년 후에 저하고 다시 만나실 때는 그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얘기를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또 많이 또 달라져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당장 이제 몇 달 있다가 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얘기는 조금 제가 빼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가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대학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머님들 지금 다 이렇게 비주얼이 어머님들께서 보여주시는 비주얼이 다들 굉장히 젊으시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얼마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때랑 입시가 똑같아요. 수능 보고 가는 거고, 그죠. 내신 보고 가는 거고 똑같고, 근데 우리 때랑 이제 또 뭐 당연히 달라진 것들이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갈 때도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나 큰 틀이 변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거 한 번만 더 리마인드 하고 갈게요. 여기서부터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대학교를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 전형이 있고 정시 전형이 있죠. 수시라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만들어지는 학교생활 기록부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 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쓰는 것이 수시 전형이고 정시는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하루 치러지는 수능을 잘 봐서 그 수능 점수를 메인으로 가는 것이 정시 전형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수시는 총 6번의 카드를 쓸 수 있는데 6번 말고도 예를 들어서 6번에 포함이 안 되는 학교들 사관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그런 대학교들은 이제 여기 6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죠. 어찌됐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만들어지는 학교생활 기록부 그 안에 있는 내신 성적과 각종 선생님들의 코멘트와 나의 활동 상황과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 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메인으로 나의 주요 메인 자산으로 쓰는 전형이 수시고 정시는 수능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것이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는 3번 이제 쓸 수 있고요. 수시는 9월 달에 마감이 되고 정시는 이제 12월 달까지 이제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죠. 자, 이렇게 전형이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뽑고 있는 비율을 보시면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을 보시면 전국 단위의 비율은 수시가 예를 들어서 수시 안에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많이 들어보셨을 논술 전형 이렇게 큰 맥락은 3가지가 이제 그 대부분의 맥락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수시 안에서 학생부 교과라는 건 뭐냐면 내신 성적만 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전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국에서 45%를 거의 50%에 가까운 45%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리고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종합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과는 내신 성적만 보는 거고 종합은 내신 성적 플러스 세부 특기사항이라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과목별로 써주시는 아이들의 학업 상황 같은 것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행동 특기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자율활동 이런 어떤 활동들에 대한 결과물들 이런 어떤 것들을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23% 뽑고 논술 전형으로 4% 가까이 뽑고 정시 전형,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은 18%를 뽑아요. 이거는 전국 단위의 퍼센트고 이거는 매년 비율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25학년도를 뽑을 때 올해 대학교 간 아이들을 뽑을 때 그때의 퍼센트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뭐가 제일 많아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내신 점수 가지고 대학교 가는 퍼센트가 제일 많죠. 그런데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그냥 솔직하게 그죠? 우리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잘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더 목표하는 대학교를 그죠? 2호선 아이들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는 전형별 모집 비율은 많이 달라집니다. 서울에 있는 20개 대학교만 다시 한번 뽑아봤더니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에서 정시 전형이 18%였던 것이 40% 가까이로 올라왔고 그리고 그럼 나머지 60% 정도 가까이 차지하는 이게 다 더하면 60이 안 돼요. 왜냐면 실기라든가 이런 거 빠졌기 때문에 자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서울 20개 대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11% 정도밖에 11, 12% 정도 비율이 확 줄었죠. 대신에 뭐가 늘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요거라기보다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은 크게 2가지 뭡니까?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 전형 요 2가지 수능 전형 요 2가지를 큰 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죠? 학생부 종합은 말 그대로 내신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만들라는 얘기고 그거 말고는 이제 수능을 잘 보라는 얘기인데 그죠? 요거 2개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20개 대학교 학생들을 대부분 선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이죠. 이 이제 학생부를 가지고 뽑는 수시 전형의 어떤 그 신빙성과 어떤 투명성이 확 떨어졌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조국 사건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교는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을 40%까지 늘려라 강제적으로 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트가 올라간 건데 지금은 다시 점점 그 정시로 뽑는 인원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입시 고등학교 그때 좀 더 깊이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신문기사 같은 거 보셔도 많이 보시긴 하실 거예요.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위주 전형이 주요한 2가지 전형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자, 학생부 변화도 우리가 이거 숫자 다 외울 거 아닙니다. 추이만 보려고 제가 넣어놨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13년생인가요? 맞죠? 13년생.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뭐 출생 인원이 43만 명이래요. 훅 또 떨어져요. 그죠? 뭐 올해 지금 수능 본 인원이 엊그저께 수능 본 인원이 50만 명이라고 하던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난 게 지금 40만 명, 43만 명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제가 올해 대학교 간 아이들 기준으로 대충 뽑아보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뽑는 인원수가 51만 명, 수능을 본 사람들은 46만 명. 아이고 그러면 미달나는 학교들이 그죠? 지방에는 미달나는 학교들이 정말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모집 정원을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울대, 고대, 연대 여기에서 뽑는 정원이 이만큼이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대학교들 뭐 여기 의대 포함해서 목표하는 대학교들의 상위권 전형 그 정원이 보니까 42,000명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수능 본 46만 명 그 아이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대학교를 뽑는 인원이 지금 대략적으로 비율적으로 몇 %인가요? 10% 정도 되죠, 그죠? 10%, 9.24%라고 정확한 수치는. 왜 이거를 하냐면 우리 뭐 1등급, 2등급,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었으니까 지금 너무너무 해피한 시기고, 물론 이제 우리 형 누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중학교를 이제 가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해피한 시간이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1학년부터 이제 시험이 생겨요. 1학년은 시험이 있다 없다 막 하는 그런 학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1학년에도 시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시험이 없다가 자유학년제를 운영을 하다가 자유학기제로 바뀌면서 학기 단위로 이제 그런 운영을 학교에서 좀 약간 자율적으로 하는데, 1학년은 지금 1년 중에서 시험을 한 번 보는 학교가 제일 많고, 그리고 아마도 내년에 갈 때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많아봐야 1년에 2번,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이나 아니면은 2학기에 2번 이렇게 볼 거고, 왜냐면 학기제니까는 한 학기는 안 보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1학년부터 시험이 이제 슬슬 생기는데, 중학교는 시험에 대한 평가를 절대평가로 합니다. 절대평가라는 거는 몇 점 이상이 되면, 절대적으로 몇 점 이상이 되면 그냥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대평가라는 거는 너랑 나랑 봐가지고 똑같은 90점대라고 하더라도 너가 나보다 잘했으면 너가 나보다 등급이 올라가는 게 상대평가거든요. 고등학교 가면은 우리 아이들은 상대평가 등급이 더 대학교에 뽑는데 반영이 더 많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의 내신은 평가 제도가 이제 뭐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까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까지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9등급제로 평가를 받아요, 내신을. 그런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간 아이들부터 쭉 아래로, 우리가 이제 고교학점제 세대의 아이들, 그 아래로는 다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5등급에서 내신 5등급에서 1등급까지의 퍼센티지가 바로 몇 %냐면 10%예요. 이제 기억을 하기 쉽죠, 그죠? 10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리고 내가 가서 그렇게 정말 그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 대학교들, 그 대학교들의 모집 정원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 전체의 파이에서 10% 정도가 차지하더라. 그럼 산술적으로 그럼 나는 10% 안에, 즉 고등학교 내신 등급 1등급 안에 들어야 소위 말하자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구나, 합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원서를 쓸 수 있구나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없어도 당연히 1등급 받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 학생들은 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용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이제 비율적인 부분 보면서 이제 갈게요. 자, 이제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 아까 전에 수시하고 정시하고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별로 우리한테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바뀌었다라는 거는 뭐 이전에는 어땠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그럼 바뀐 내용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바뀐 내용만 알고 가면 돼요. 자, 수능하고 내신하고가 다 이제 뭔가 새로운 평가제도로 도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말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반 아이들부터가 쭉 해당이니까 우리는 좀 더 이 체계에서 좀 더 시행착오가 많이 줄어들고 좀 더 정교화되어 있는 입시를 아마 타고 가겠죠. 근데 지금 현행만 먼저 볼게요. 자, 수능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과를 쉽게 말해서 국영수사가 5과목을 봐야 플러스 한국사까지 해서 6과목이 의무 과목이고, 요거 말고 예를 들어서 외국어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직업 쪽을 선택해서 보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인문계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국영수사과에다가 한국사를 보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때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때는 사회, 우리 때라고 묶어도 되나요? 여기서 뭐 이걸 다 까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사회랑 과학 과목을 다 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문이과에 대한 어떤 계열적인 어떤 전공을 더 키우고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탐구 과목이 선택 과목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과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 탐구만 보면 됐었고, 문과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회 탐구만 보면 됐었어요, 수능에서. 그런데 이것이 뭐 한 몇 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통합수능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통합수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 다 보고 과학 다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어 과목이나 수학 과목에서 선택하는 과목들이 있었어요. 국어가 기본이 되는 과목이 있고, 여기에다 플러스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국어 과목 안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수학 과목 같은 경우도 과목이 공통 과목이 또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간 아이들부터
극단적으로 이제 정말로 모든 과목이 다 선택 과목 없이 통합 시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또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 이번에 너무 큰 변화기 때문에 이게 향후로 좀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는 공대를 갈 거야. 그런데도 사회 과목에 대한 수능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나는 국문과를 갈 거야. 영문과를 갈 거야. 문과를 가는 학생들도 과학 수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의 부담이 약간 늘어난 거예요. 대신에 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대학교를 갈 때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고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그러한 과목 선택에서 시작되는 유불리는 없어졌긴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내 계열과 내가 지망하고자 하는 학과랑 계열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타 과목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기본 내용으로 이제 바뀐 거고요. 그다음 내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9등급 평가 제도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뀌었다. 수능은 여전히 9등급 제도입니다. 수능은 영어하고 한국사 두 과목만 절대평가고 나머지 과목들은 다 9등급 제도고요. 내신은 9등급제였다가 5등급 체제로 5등급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급간이 좀 늘어났겠죠. 그죠? 옛날에는 내신은 1등급이 4%까지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10%까지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큰 변화들이 있어. 이 변화를 제가 그냥 팩트로 이렇습니다 라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통합수는 그래서 과목 간에 선택하는 데서의 유불리는 없으나 사실은 유불리가 여전히 존재를 하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문과 지망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이 당연히 약할 텐데 수학을 이과 아이들이랑 똑같은 시험을 보니까 당연히 수학 점수는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상대적으로 굳이 말하자면 뭐 국어 과목이나 영어 과목에서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내신이 이제 5등급이 돼서 고1부터 이거는 이제 또 좀 깊은 얘기긴 하지만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내신 5등급 됐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입시를 관통을 하는 핵심 키워드를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핵심 키워드를 뽑아보니까 길게 준비를 해야 되고 두루두루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저거 옛날에는 요것만 하고 저거는 조금 빼도 되고 이렇게 눈치를 좀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좀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 세 개의 키워드가 뭐 다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다 너무 좋은 말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말고 공부하는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항상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중3 고등부 세미나를 하면 항상 마음속으로 막 어머님들께는 막 이렇게 부흥회처럼 이렇게 하지만 항상 뒤돌아서는 마음속에는 항상 허탈한 마음이 얘네들은 좀 늦었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반면 우리 이렇게 예비 중이라든가 초등부 세미나를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저는 막 이렇게 희망찬 거예요. 더 어머님들 표정 지금 전혀 안 희망찬 것 같은 뜻이긴 하지만 왜냐면 우리는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 시작이라는 게 꼭 학교에서 시험 점수 써지는 게 시작은 아닙니다만 제대로 공부를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바른 습관으로 공부를 하면 정복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으면서 자 키워드대로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두루두루 준비를 해야 된다. 정시 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사회 탐구 과목만 거기서도 2개만 뽑아서 보거나 과학 탐구에서도 2개만 뽑아서 보면 됐었는데 지금은 내가 문과를 가는 학생도 과학 탐구 시험을 봐야 되고 이과를 가는 학생도 사회 탐구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과목별로 공부를 해야 된다. 다 공통이 됐다.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많이 앞으로 보실 거고 저를 만나러 오시면 많이 보실 거고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되기 이전에 벌써 어머님들 아이들이랑 얘기가 잘 통하시게 되실 거예요. 제가 시기별로 더 딥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얼핏 그냥 이렇게 뭐가 복잡하게 생긴 공통 국어 1, 2부터 쫙 해가지고 여행지리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과목 이름이에요. 우리 때는 그냥 국영수사가 하고 그죠? 영어 1, 2, 뭐 수학 1, 2, 가나 뭐 이런 식으로 막 했었잖아요. 물론 미적분 이런 것도 인기가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과목 이름이 이렇게 좀 복잡해진 거예요. 과목이 이제 복잡하게 많이 깔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졸업할 때까지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고교 학점제라서 여기서 아이들이 과목을 좀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도 나중에 또 제가 교육을 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막연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백지를 주면서 자 너가 마음대로 선택해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심하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꼭 들어야 되는 과목 같은 것들은 의무 지정 과목으로 다 이미 해놔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학교마다 비율이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아이들한테 선택 과목을 주고 그 선택 과목마저도 선생님들께서 가이드를 해주십니다.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는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 골라들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고1, 2, 3 내내 배우는 과목들 이름인데 여기서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의 범위가 되는 과목.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공통 과목이라고 써져 있는 요 과목들은 제가 이 순차적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일반 선택부터 진로 선택, 융합 선택까지가 고2부터 고3까지 배우는 과목들이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물론 어차피 맥락이 같기 때문에 공통 국어를 배우고 나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독서, 토론, 글쓰기가 다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고1부터 고3까지 배우는 과목명들이 요런데 여기서 빨강 색깔 되어 있는 것들이 수능의 직접적 범위가 되는 과목이라면 지금 수능의 범위가 되는 과목이 사회탐구,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고1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고1 때 배우고 거기서 이제 고2, 고3 때는 이제 나의 어떤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심화 과목들을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배워요. 하지만 고3 11월 달에 치는 수능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 통합사회 그러니까 내가 막 일로 가가지고 물리, 역학과 에너지 막 이렇게 막 깊게 들어갔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전공하고 싶은 물리가 아니더라도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종합적 내용이 있었던 통합과학을 가지고 수능을 다시 보는 거예요. 사회탐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어 과목 같은 경우, 수학 과목 같은 경우도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2학년 때 끝나는 과목으로 수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내신 대비는 내신 대비대로 고등학교 2학년 말, 2학년 2학기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엄청 열심히 해서 성적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수능 보는 과목은 또 옛날에 좀 끝난 과목, 그죠? 통합 과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수능 보기 전에 또 다시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루두루 과목별로도 그렇지만 뒤에 키워드 자 길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수능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자, 내신에서도 길게 관리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방금 전에 그 표입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표. 그런데 우리 한창 위 선배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까지는 제가 내신이 9등급으로 평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5등급제로 바뀌어서 1등급이 4%까지 해서 10%까지로 늘어나고 2등급도 11%까지 해서 34%까지 늘어났어요. 당연히 늘어나야죠. 우리는 5등급이 꼬레비 등급이 됐으니까. 그죠?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뭐 더 좋아진 거 아닌가요? 아니면 더 나빠진 거 아닌가요? 그거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만약에 극상위권 아이라면 사실은 5등급제가 된 게 우리한테는 썩하니 달갑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만 1등급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 때는 나보다 많이 떨어지는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성적적으로 그런 친구들까지 1등급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독보적인 1등급이고 내가 학업적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뛰어나다는 걸 다른 것들로 많이 증빙을 해야 되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2등급이었던 옛날에 2등급이었던 아이다 그럼 당연히 좋은 거죠. 내가 1등급으로 묶였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장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힘들어진 거는 뭐냐면 우리 선배들은 9등급을 평가하는 선배들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정도까지 선택하는 과목들까지는 9등급 과목들이 많았고 고등학교 2학년이라든가 2학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2학기부터죠 거의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거의 많은 과목들이 9등급 상대평가가 아니라 3대 ABC 절대평가 과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나의 전공과 관련된 실화 과목들 같은 것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그런 거죠. 너는 우리 물리학과를 너는 지망하는 학생이네. 그런데 물리학은 되게 어려운데. 근데 너 고등학교 때 들었던 과목들 보니까 너는 어렵고 쉽고 또는 성적이 나올까 안 나올까는 상관없이 너의 어떤 전공과 연계된 과목들을 소신껏 열심히 잘 들었구나. 이렇게 어떤 점수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주기 위해서 뭔가 전공과 관련된 심화 과목 같은 경우는 ABC 절대평가 제도의 과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5등급제로 바뀌면서 3학년 1학기까지가 거의 대부분이 다 5등급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ABC로 해서 그냥 성적의 부담이 조금 더 낮춰지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전공 과목에 대한 어떤 그 역량, 내 전공에 대한 호기심만 보여주고 사실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은 그 어떤 내가 더 쏟아야 되는 에너지를 수능 준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계속 상대평가 5등급제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신 관리를 3학년 1학기 때까지 엄청 신경 써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보다. 그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이 다들 이제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관리도 3학년 1학기. 지금 보시면 뭐 제가 이제 옛날 거랑 비교를 굳이 안 해놓긴 했지만 이 융합 선택이라고 옛날에는 이 융합 선택 과목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과목들 대부분이 다 ABC 절대평가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빨간 박스 되어 있는 얘네들만 ABC 절대평가고 나머지는 다 5등급 상대평가예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관리를 엄청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생겼다. 퍼센트 늘어난 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런 거는 좀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전공법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전형이 미스된다. 이거는 앞에서는 언급을 안 드렸는데 자, 제일 처음 봤었던 표예요. 대학교 가는 두 가지 방법. 수시로 가고 정시로 가고. 수시는 뭐가 위주가 되는 전형이었죠? 수시를 가려면은 뭐를 1, 2, 3학년 3년 내내 뭐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생기부, 학교생활 기록부. 그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교과, 내신 성적만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내신 플러스 비교과 내용까지 같이 가는 게 종합 전형이었고 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가는 대학교 전형이 정시였는데 여기 보세요. 이건 이제 뭐 제가 뭐 베리타스에서 기사를 하나 갖고 온 건데 말로 써져 있긴 하지만 자, 대학이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변별력 확보와 고교 교육과정 연계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내신 5등급제가 시행이 되면서 수능에서 심화수학, 뭐 예를 들어 기하라든가 그죠? 아니면 미적에서도 미적이 원투로 나뉘면서 투 내용이 이제 빠지게 되니까 제외로 인해서 변별력이 상실이 될 거라고 우려를 해서 대학교에서는 수시 학종에 수능 최저를 도입하는 반면 수시 교과에는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반면 정시 수능 전형에는 학생부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반면 뭔지 정확히 머리에 딱딱하게는 안 그려지지만 뭘 자꾸 도입 그러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수시 그냥 생기부만 갖고 가는 거에다가 수능 점수 갖고 와. 또 수시에서 생기부에서도 그야말로 그냥 내신 성적만 갖고 그러니까 비교과 무슨 뭐 활동한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너는 학교에서 내신 점수 잘했으면 그 내신 점수만 뽑아놓고 이제 거기다가 잠깐만 비교과도 좀 볼게. 정시 수능 하루만 잘 보면 되는 거. 고등학교 1, 2, 3학년 내신 관리 너무 빡셌어. 아니면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갑자기 왔어. 뭐가 사춘기 막 이런 게 왔어. 그래갖고 그때 내신은 한 번 막 망했어. 그러면 내신 한 번, 두 번 망해갖고 대학교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를 살려줘야지. 근데 정시를 갖고 뽑는 걸 갖고 안 되겠어. 학교생활 기록을 갖고 와. 지금 다 섞는다는 얘기예요. 대학교에서 뽑을 때. 왜 섞어요? 방금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변별력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수능, 고등 과목, 고3 때 1학기 때까지 배운 심화 과목으로 수능 보면은 말도 안 하겠는데 고1 때 배웠던 통합 과목으로 수능을 본대.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내신 9등급제로 촘촘하게 나뉠 때도 솔직히 말해서 1등급인 애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나마 근데 이거를 10%까지 또 늘렸어. 그러면 10% 문 닫고 들어가는 1등급 애를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이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계속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말로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선생님 전 정시 파이터예요. 내신 버렸어요. 이렇게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게 돼요? 안 돼요. 다 같이 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수행평가니 뭐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미리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이거를 어머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예비 중1 아이들, 중1, 2, 3 아이들한테 이걸 교육을 시키는 이 본질적 이유가 뭘까요? 입시 당장 준비하라고? 그리고 대학교 막 전형 뽑아보고 막 이거 하라고? 아니죠. 뭐예요? 공부하라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거라고. 나중에 고등학교 1, 2, 3학년 가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입시 요강 보면서 막 이렇게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때는 너희들 분명 좌절감을 느낄 거라고.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는 좀 너무 딥한 얘기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 섞인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살펴본 입시 얘기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끝났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속도라든가 이런 거 괜찮으세요?
뭐 속도나 그런 건 괜찮은데 내용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제가 이제 반응이 확실히 어머님들은 반응이 잘 모르겠어요. 중3 어머님들은 반응이 장난 아니거든요. 막 엄청 막 장난 아니죠. 막 계속 사진 찍으시고 막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뭐 우리 때야, 뭐 우리 때 바뀔 거니까 뭐 물론 좋습니다. 이런 이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본기부터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자, 공부 얘기할게요. 공부 얘기가 사실 더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날짜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자, 오늘은 11월 15일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날짜들을 벌써 해놨는데 12월 1일까지 12월 1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우리 YNS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는 날입니다. 우리 지금 6학년 아이들이 12월 1일이 되면은 중1 반에 다 배정이 돼요. 물론 지금도 내용은 어려운 거 뭐 배우고 있긴 당연히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자기 반명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다는 것에 굉장히 이제 뭔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중1이 되는 날까지 아이고 거꾸로 되는군요. 거꾸로 돼요. 중1이 되는 날까지 1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15일 무슨 날이죠? 12월 15일이? 뭐 저의 기념일이에요 막 이래? 12월 15일 어떻게 된 건가요? 평촌초 어떻게 된 건가요? 평촌초 있으세요? 평촌초? 아, 평촌초가 또 공교롭게 없으세요. 졸업식이에요. 평촌초. 그죠? 제가 몇 달 전에 조사한 바로는 12월 12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는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애들을 빨리 방출을 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빨리 떠나보내려고 그래? 보통 1월 달에 가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어저께 밤에 찾아봤더니 날짜가 조금 밀려졌더라고요. 12월 15일에. 웬일입니까? 올해 가기 전에 졸업해요 아이들이. 그죠? 다른 학교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초에 다 졸업을 합니다. 그때까지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후에 우리 아이들이 백수가 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죠? 그 기간이 정말 애매모호한 기간인데 네, 아무튼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3월이 입학입니다. 100일이 넘게 남았으니까 아직은 괜찮죠? 그런데 이제 8일, 7일 9일 지나면 이제 앞자리, 이제 세 자릿수 깨지면 그때서부터 이제 조마조마 초조해지고 저는 디데이 시계를 이제 3층과 5층에 다 걸어놓을 예정입니다. 아이들한테. 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자, 거창하네요. 수능 엊그저께 봐가지고 수능에 대한 이제 분석표도 나오고 제가 이제 이거 어머님들께도 보내드리고 그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것들 저희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또 그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또 보내드려요. 수능이 뭐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는 아마 대충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저희는 영어학원이니까 오늘 제가 학습 얘기를 할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국어나 수학에 대한 얘기를 깊이 많이 할 거는 아니잖아요. 영어학원이니까 영어는 작년 대비 또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나 보네요. 1등급이 뭐 5% 정도. 그러니까는 영어는 절대평가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90점 이상만 맞으면 영어는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효자 과목이에요. 사실은 미리 잘 해놓으면.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대학교를 가는 아이들, 학교생활 기록부 가지고 학교 성적 가지고 대학교 가는 아이들도 수능 최저라는 그 제도가 거의 많이 붙어요. 특히나 이제 학교에서 내신 성적만 갖고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니네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 내가 알게 뭐야. 네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국영수다가 네 점수만 갖고 내가 어떻게 알아? 수능 최저 갖고 와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영어 과목을 잘 해놓으면 얘가 효자 과목이에요. 얘가 1등급 맞춰주고 그럼 다른 과목에서 2, 3 B끝이 나도 얘가 그거를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어 과목이 그럼 90점만 넘으면 1인데 왜 그렇게 아이들이 안달복달이 아니죠. 반대죠 오히려. 왜 그렇게 1등급을 못 맞냐. 나름 어렵거든요. 어렵기도 어려운데다가 이게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어렵기도 어려운데 아이들이나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절대평가래. 90만 넘으면 돼. 영어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공부 비중을 점점 낮추다 보니까 그나마도 80 후반 90 초반에서 간당 하던 애들이 고3 때 이제 재수생 때 다 들어와가지고 시험을 보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출 때 얘가 힘을 못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영어학원이니까 제가 막 흥분해갖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 효자 과목이라는 거 꼭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메리트예요. 자, 영어 핵심 대비 전략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나중에 더 많이 말씀드리고 학교 알림이 사이트 많이 보셔라. 이거는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많이 말씀드려요. 학교 알림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공시 정보를 다 보실 수 있어요. 성적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릴 자 중학교 학업 성취도를 제가 이제 갖고 와봤는데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니까 우리가 갈 중학교들을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 이게 뭐냐면 A, B, C, D 그 학교 성적이에요. A, B, C, D에 여기는 뭐뭐가 포함된 거냐면 중간고사 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수행평가까지 다 합산돼가지고 총 학기 성적이 나온 거거든요. A, B, C, D는 90, 80, 70, 60, 5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레이 막 그러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뭐 자사고 등록고 외고 갈 때 사실 기본이 되는 게 뭐 오레이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 좋은 오레이, 그 오레이면은 정말 뭐인 것 같고 막 하는 그 올에이가 자, 귀인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이거 올해 겁니다. 올해 1학기. 자, 지금 평균점이 제가 너무 보기 힘들어서 밑에 따라 정리를 해놨는데 과목 5과목 평균이 80 중후반이고요. 그리고 A등급 받는 비율이 전교에서 58%예요. 3학년 같은 경우도 A등급 비율이 50%예요. 반 아이들이 이 점수상, 원점수상으로 90점 이상을 받는 거예요. 다른 학교들 크게 차이 없어요. 평촌 중 47, 또 50%, 범계 중 44, 56, 대안중 40, 48, 대안중은 뭐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요. 원점수상으로. 대안여중 43, 45. 뭐 이렇게 그러면은 전교에서 거의 50% 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국영수사과의 점수가 원점수가 90점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올레이라고 해서 그 친구가 그러면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인데,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른 학교들도 그런가 해서 살펴봤는데 이거는 뭐 굳이 학교 이름을 넣으면은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여기는 지금 보니까 원점수를 가지고 A등급 비율은 좀 떨어졌어요. 그죠? 40이 아니라 50이 아니라 30%인데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D2로 가갖고 2등급 비율이 지금 20% 가까이가 돼요. 또 이 학교 같은 경우도 A등급이 30% 중후반인데 2등급 비율이 20% 심지어 20%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교육계에 이제 여러 사람들, 여러 전문가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중간 하는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물리는 거예요. 공부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제 그동안 지내온 어떤 그 히스토리, 뭐 지내온 히스토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큰 또 좌절을 겪었잖아요. 코로나라는, 그죠? 학업적 공백 시기가 또 있었고 그게 어쨌든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간에 그거를 겪고 난 아이들은 확실히 좀 많이 그 공백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시대의 어떤 변화 흐름 뭐 등등 AI 도입과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세대들의 마음가짐의 달라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해서 중간이 없고 많이 상위권을 치우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공부 쪽에서는 옛날에는 이렇게 뒤로 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라면 모를까 중학교에서 여기가 10이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10이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20이 간다는데, 그죠? 자,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중학교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가갖고 중학교 가면은 우리는 이제 2%지 안에 어딘가에 들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저는 영어 선생님이긴 하지만 저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결부를 시켜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모두 하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그렇고 귀인중학교 3학년의 성수적 분포별 추정 원점수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거 별거 아닌데 아까 귀인중학교가 A등급 받는 애들이 전교 50%였죠. 그러면은 90점 넘는 애들이 50%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급간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2점대로 나눠봤어요. 왜냐면 50%니까 90점부터 100점까지를 2점 단위로 5개로 나눠봤어요. 5개로 잘랐어요. 5개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50%였으니까 10이 되겠죠. 퍼센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이기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98점으로 A 받은 거랑 90점, 92점으로 A 받은 거랑은 속하는 퍼센티지 급간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산술 평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점수대에 많이 몰려있는지 이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표준 편차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연기를 한번 시켜보자고요. 고등학교 가면은 내신이 몇 등급 된다 그랬죠? 5등급 된다 그랬죠. 상대평가 1등급이 몇 퍼센트까지였어요? 10%까지였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이런 점수를 가지고 그대로 고등학교를 가서 만약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90점 이상을 받았다라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원점수가 어디요? 98점, 99점, 100점이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전교 10% 안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원점수 급간은 98, 99, 100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내신은 100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뭐 당연히 그건 좋은 거긴 하지만 90점, 91점 받아가지고 올 A 받아왔다고 해서 나 배경고 가가지고 전교권에 들어 나 배경고 가면은 그래도 한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고등학교 얘기는 제가
이런 학교 가면 이제 정말 뚝심을 갖고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제가 이제 컨셉 사진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고등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성취도도 제가 다 저는 이제 자료를 엄청나게 또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다 만들어 갖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것까지 딥하게 들어가면 오늘은 전혀 다른 얘기를 들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냥 건너가고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로 제가 이거 드릴 건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받아봐야 별로 감이 안 와요. 나중에 한 2년 정도 후에 중2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특목외고자사고를 쓸 건지 일반고를 할 건지 하는 그 시점에 그때 또 한번 보면 될 것 같으니까 자, 뭐 고등학교들도 제가 이제 살펴보는데 고등학교도 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산술평균율을 이런 식으로 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다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를 기준으로 왜냐면 고등학교는 우리가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내가 배경고 가가지고 몇 점 받을지 뭐 시험이 난이도가 어떨지 그건 전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네가 이 학교를 가가지고 지금 이 학교에 A등급 퍼센트, B등급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가 이 학교에 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내신 1등급 안에 들으려면 원점수 지금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원점수 기준으로 몇 점을 받아야 되나라고 했을 때 거의 큰 차이 없이 95에서 100입니다. 고등학교 95에서 10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중학교를 가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내신 관리 그리고 수행평가 관리 해가지고 나오는 학기 성적표에서 원점수가 90점, 95점 이상은 돼야 그래야지 일반고를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위 말하는 급간이 그래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등급 안에 10% 안에 그래도 들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거를 막연하게 그러니까 너무 잡고 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해본 거예요. 지난번에 고등학교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아서 좋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은 그래도 감이 조금 멀어서 참고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건 다 자료로 제가 고등학교 어머님들께 드리는 것들인데 그리고 이제 저희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에 보면 학교 내신 분석한 거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관심이 있으시면은 학교 알림이도 보시지만은 저희 YNS 블로그랑 YNS 유튜브만 보셔도 사실은 안양권에 있는 학교들 도사 되십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 세미나도 지금 다 유튜브에 또 올릴 거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이제 깨알같이 자랑을 좀 했어요. 잠깐 했어요. 뭐 외고도 제가 참고를 한번 넣어봤는데 자 성취도과 분포 비율이 A, B, C, D를 이렇게 했을 때 외고 같은 이거 안양 외고거든요. CD 원점수 CD를 받는 친구가 0% 원점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A등급, B등급 안으로 모든 전교생 아이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국영수 평균이 92점. 표준 편차라는 거는 중심에 평균에 모여 있는 정도로 수치화한 게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가 숫자가 작을수록 공부 엄청 빡세게 하는 학교들이에요. 표준 편차가 커지면은 이제 상하위권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일반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15에서 20 정도 가거든요. 안양외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3.9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너무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외고, 특목고, 자사고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은 이런 학교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원점수 95점 이상을 받아야지 일반고에서 1등급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어떤 훨씬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훨씬 더 뾰족하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자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뭐 키워야 될 역량 같은 것들이랑 뭐 좋은 고등학교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학습법 얘기 조금만 하고 갈게요. 자 수능형 학습법의 2A라고 이제 오늘 이제 3층에서 제가 할 메인 내용이기는 한데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목차 학습법이고 두 번째는 딥앤백 학습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가장 기본 원리들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영어 학습뿐만이 아니라 시험 대비나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교육시키는 내용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기반학습, 필연학습이고 제가 이제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님들이랑 꼭 씹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려고 써놓은 거거든요. 한번 같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학습 코칭은 올바른 학습 습관 장착을 위해 조기에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예습, 수업, 복습 루틴과 목차 학습, 딥앤백 방식으로 구조화된 노트 정리 습관을 몸에 익히면 고등 내신에서 요구하는 심화, 융합형 문제를 마주했을 때 개념을 연결, 응용하는 사고 과정이 자동화됩니다.
또한 에빙하우스 곡선에 맞춘 반복학습, 오답관리 습관과 과목이나 개인 성향에 맞는 각종 암기법, 그리고 시험에 앞서 AGPD, CF 과정에 맞는 시스템적인 시험 대비 방법을 통해 기반 학습으로 만든 나의 지식을 시험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충 이제 어떤 내용도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이 하나하나마다의 학습법이 또 딥하게 설명이 들어가야지 훨씬 더 맞아 하실 텐데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 공부는 다 없어져 버리고 고등학교 새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 때 배운 그렇게 따지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입시에 직결되는 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시작이니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그대로 잘 끌고 오면서 고등학교 때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기반해서 심화 내용을 배우고 융합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거를 시험에 적용을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저의 기본적인 저의 그 절실한 생각이 뭐냐면 고등학교 3년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고등학교 3년을 내용 암기가 아닌 전략적인 실전 연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공부하기 힘들어요. 혼자 공부하기 당연히.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말까지 있겠어요. 오죽하면. 그죠? 얼마나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지를 보고 뽑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오늘 뒤에서 아마 2부에서도 저희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이런 거 설명을 할 때도 가장 골자가 되는 얘기가 아마도 그럴 거예요. 시스템.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사교육에 의존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올바로 공부를 하는 방법을 미리 배워야지 그 방법을 몸에 익히고 루틴하게 그러니까 습관화시켜서 반복적으로 루틴하게 해야지 그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 쌓여야 그게 습관이 되는 거고 그 습관이 되어서야 비로소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배운 내용을 속도를 붙여가지고 그걸 갖고 실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루틴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보셨다시피 중학교 때 잠깐 공부해갖고 외워서 시험 보고 또 잠깐 공부해갖고 외워서 시험 보는 그런 학습법으로 중학교 1, 2, 3학년을 내내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올라오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쉽지 않거든요. 일반고라고 해도 쉽지 않아요. 특목자사 외고도 아닌데 일반고 가면 그냥 쉽게 수월하게 하는지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중학교 때 정말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키운 아이들도 일반고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공부도 어렵고 시험도 어렵지만 아이들이 스케줄 자체가 굉장히 바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기간, 대비 기간이고 무슨 기간이고 할 거 없이 수행평가는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입시가 많이 바뀌면서 방향성을 잡기 힘드니까 학교에서도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고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오롯이 공부에다가 쏟을 시간과 에너지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올바른 공부법으로 미리부터 공부를 해야지 아이들이 그 몸에 익어 있어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실전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도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직접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에요. 문법, 개념, 마인드맵 같은 것들.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영어 역량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키워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말만 좋아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그래서 어휘는 어떻게 훈련시키냐, 문법은 어떻게 훈련시키냐 이게 프로그램 안에 다 녹아들어져 있는데 저희의 모든 프로그램의 가장 기반이 뭐라고요? 시스템과 루틴이에요. 시스템과 루틴.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임의로 나의 개별 역량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은 되게 막 나의 경험담과 나의 노하우와 나의 연륜과 이런 걸 녹아서 막 엄청 잘해주고 어떤 선생님은 경험이 많이 없고 신입 선생님이라서 못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물론 냉정하게 얘기하면 차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게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루틴하게 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것이 몸에 있도록 그래서 모든 어떤 방법들 같은 것들을 제가 다 넣어놨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시간이 만약에 되면 하나하나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어차피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 이 앞에 있는 이거를 그냥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꼭 와이너스 이거를 그냥 빼고 생각하셔도 돼요. 모든 과목에 다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터디 코칭을 해줘야지 돼요.
학습의 기반이 되면서 또 어떤 올바른 방법적인 부분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하기 이전에 일단 입시 교육도 들어가야 되고요. 아무리 어려도 입시 교육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그거에 대한 학습법 교육이 주기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어의 가장 기본이 우리 아이들의 재산이 되는 게 어휘이기 때문에 어휘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드립다 외우라고 하고 시험만 보고 제시 걸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발음 기호부터 저희는 시작하고 발음 기호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읽고 쓰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암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테스트나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문법 같은 경우도 뒤에 이제 2부에서 많이 보여주실 건데 이제 여기 이 3번, 4번이 가장 관건이죠. 사실 영어에서 뭐가 있겠어요. 문법이랑 독해 말고는 그죠? 자, 문법 과목 같은 경우 아이들이 정말 고등학교 갈 때까지 발목을 잡는 과목인데 왜냐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물론 다 용어도 어렵고 다 한자적 개념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반복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외우게끔 강제적으로 시키질 않아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이제 메타키마 훈련이라고 하는데 나의 것 스키마를 이용해서 나의 것을 만든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희 시스템 안에 있는 어떤 테스트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쓰는 시험, 말하는 시험, 그리고 발표 지금 초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6학년들은 지금 아니죠. 5학년, 4학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마 스토리텔링 컨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자기가 문법의 한 꼭지를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앞에 선생님처럼 발표를 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독해학습 같은 경우도 독해야말로 영어의 종합 영역이고 꽃이죠. 독해는 그냥 독해 한 과목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휘와 문법과 사고력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과목이 독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독해가 약해요. 우리 아이는 다른 과목보다 독해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어휘가 약해요. 어휘 잡으면 돼요. 문법이 약해요. 문법 개념하고 외우게 시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독해가 약해요. 그럼 뜯어봐야 돼요. 3가지, 4가지 기둥 중에서 뭐가 약해서 독해가 약한지 그렇게 접근을 일단 해야 되는데 독해를 키우는 어떤 언어 사고력, 근본적 언어 사고력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저희의 시스템 안에 또 녹아 들어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되게 약간 사기꾼 같아요. 뭐 이렇게 자세한 거는 보여주지도 않아요. 저희 시스템 안에 있어요. 2부 연사한테 다 미루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중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입시 얘기랑 고등학교 얘기에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 내용의 그 의도를 아시겠죠? 아시겠죠? 일단은 지금 어떻게 판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이 판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무엇인지 대학교에서 인재가 뽑고자 하는 인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방향성으로 아이들 만들어 갈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욕심을 내가지고 오늘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2부에서는 그럼 제가 저희 거에 녹아들어 있어요. 저희 거에 녹아들어 있어요. 라는 내용을 저희 와이너스도 운영 부부장님이시자 저랑 같이 운영을 또 잘 도와주시는 분이시자 아이들 수업 기가 막히게 치시는 분이라서 세미나 때마다 제가 너무 곤혹스러워요. 어머님들께서 끝나고 본부장님한테 수업 듣게 시간표 좀 짜주세요 막 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우리 운영 본부장님이 오셔서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꼭 와이너스 시스템뿐만 아니라 영어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을 잘 알려주실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물러가니까 저에 대한 고생했다라는 의미와 함께 2부 연사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